안녕하십니까. 만사, 현통, 모든 거는 이게 김현지로 통한다. 김현지 문제가요, 계속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출석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쪼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김영진, 7인의 멤버 김영진은 출석해야 된다. 사람도 있고, 또 강훈식이가 김현지의 쫄병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더 쫄병이니까 김현지는 절대 존엄이고 그래서 강훈식이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도 쪼개져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김현지가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출마하기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이런 오랜 어떻게 보면 척근이죠. 근데 성남 시민 모임 보면 그게 노잖아요. 성남 시민 모임의 홈페이지 보면 법률 상담은 이재명, 의료 담당은 지금 성남시장 신상진, 회계사는 이재선, 이재명의 형이죠. 쌍욕한 형수 이재선, 그 다음에 김현지 총무, 이런 데 내용이 옛날에 성남 시민 모임 할 때 그때 이재명이하고 이재선이가 처음에 사이가 좋았죠. 형제간에. 그때 여기 김현지가 있고 지금은 신상진 시장이 국민의힘이지만 같이 활동했던 오랜 척근 중에 척근이다. 김현지가 성남 시민운동 할 때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현지가요. 그 다음에 김미희하고 그때 진보당 그때 단일화를 했잖아요. 우리 진보당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하고 이재명이가 단일화해가지고 성남시장이 되는데 그때 역할을 한 게 정진상과 그 다음에 김현지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좌파 우리 성남에 가면 경기 동부연합이죠. 이런데 북한이나 좌파들하고 연결책이 김현지다. 이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현지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되고 나서도 계속 시청을 같이 사무실을 써가지고 계속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청 사무실까지 같이 쓸 정도로 척근이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 그때 환경영향 평가할 때 시민단체가 의견 낼 때 김현지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 2배 올랐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갈 때도 비서관으로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 경선할 때 자금 관리를 합니다. 배소연한테 시켜서 집에 장롱에 있는 현금을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자금을 관리했다. 이게 김현지다. 그리고 김현지가 국회 보좌관 들어가지고 그때 검찰에 소환하니까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게 김현지입니다. 하여튼 김현지는 의원회관에서도 칸막이를 따로 쳐서 다른 보좌진들하고는 별개의 공간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다. 이런 게 이제까지 김현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한마디로 이재명의 최측근 맞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근거직이 자금 관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김부선 씨 폭로죠. 김부선 씨의 폭로에 하면 이재명이가 도망 다닐 때 김현지 집인가? 하여튼 이름 안 써놨는데 김부선이가 여자 집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도망갈 때 그때 교회 지하에 숨어 있었다고 써놨는데 실제 여자 집에 숨어 있었더라. 그 여자가 누군가? 이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김현지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건 맞다. 현재. 그래서 학교도 어느 대학 논지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현재 박광배라고요. 박광배. 이분이 유튜브에 많은 걸 연구했던데 박광배의 주장에 의하면 김현지가 경원대학교 지금 가천대학교 있잖아. 이재명이가 거기 가천대 석사 논문 썼다가 이게
반환해버렸잖아. 백기 가지고 표절. 근데 그 학교에서는 취소를 안 해. 아직도 이재명이가 공식은 석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논문을 반납한다고 떠들었죠. 그게 경원대 가천대인데. 근데 김현지가 거기에 넣었나? 이런 게 의혹도 있고요. 하여튼 김현지가 이제 그 남편은 밝혀졌네요. 남편은 이제 그 최명수 세무사다. 세무사. 근데 김현지가 이제 총무비상 가고 남편이 폐업을 했다. 최명수 세무사다. 이런 식으로 밝혀져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세무사니까 돈 관리하기는 좋죠. 이재명에. 이런 게 김현지인데, 아니, 나이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김현지인데, 이제까지 쭉 밝힌 게. 근데 왜 이번에 국감에 이렇게 안 놀라고 할까? 강훈식이 보고 갈 정도로 그 힘이 세는데 왜 안 놀라고 할까? 제가 근데 제기하는 의문은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 개입입니다. 이게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인사 개입. 이게 아마 추궁이 두렵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게 총무비서관은요, 대통령실에 2급이야. 대통령실에 2급 이하 뽑을 때만 조금 관여할 수가 있다. 근데 김현지는요, 만사 현통으로 옛날에 제가 단독 보도한 거는요, 이화영의 변호사를 김현지가 그만두라고 하더라. 전화해가지고 이화영의 변호사 보고 당신 그만두라. 이재명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측근의 모든 변호사를 다 비용이나 관리하는 게 김현지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 변호사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모든 인사가 만사현통이니까 김현지가 인사에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대통령실에 2급 이하만 개입할 수 있다. 근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12명이 고의적으로 왔잖아요. 12명이. 그럼 여기 김현지가 개입 안 할 수가 있나? 왜? 변호사비나 주고 변호사를 관리하고 모든 게 김현지가 했는데, 그럼 이게 김현지가 관리하던 변호사 중에 12명이 고의적이 갔다. 그럼 김현지가 인사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드러나면 명백한 불법으로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겠죠. 김현지가 고의적 인사 다 개입했다. 특히 이재명의 변호인단을 관리를 해온 게 김현지인데, 보좌가 있는, 그때 다 비서관 할 때부터. 왜 변호사들 다 비용도 주고 돈도 주고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김현지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좀 12명을 요직해 줬다. 이재명의 동기 7명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걸 추구하면 김현지가 넣으면 버티기 어렵지 않냐. 위정할 수도 없고, 당신이 개입 전혀 안 했냐. 인사에. 그럼 이재명의 변호인 12명을 누가 보내겠어요? 김현지가 개입 안 하면 누가 보내겠냐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인사농단, 여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겁나니까 김현지 나가지 마라. 이게 가장 큰 이유다. 인사농단. 왜? 만사현통이니까. 이렇게 저는 첫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제기하는 좀 독자적인 의무입니다. 의혹입니다. 의혹. 자, 총무비서관은 뭐 한다? 총무비서관은 그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살림을 다 산다. 대통령이 뭐 칫솔이 필요하면 칫솔도 사주고, 비누가 필요하면 비누 사주고, 일제 샴푸가 필요하면 일제 샴푸도 사다 줘야지. 조명현 씨가 일제 샴푸 사러 많이 갔잖아. 야, 이재명, 지금도 너 일제 샴푸 쓰냐? 일제 샴푸 쓰냐?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은. 살림을 하나하나 다 사라. 김혜경이나 이재명이나. 근데 다 이게 그럼 그 집에 누가 살까? 이런 데 의문이 있어요. 그 집에 누가 살까? 지금 누가 살까? 대통령실에. 거기에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하고 둘이 살까? 아니면 걔하고 뭐 반려견 몇 명 살까? 개 사진도 올리던데. 근데 그 개는 누가 키우는 개다? 이재명의 그 며느리가 키우던 개다. 며느리가 키우던 개를 집이 있으면 그냥 이재명한테 그냥 보내버릴까? 자기 집이 있으면. 이동호, 큰아들 이동호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직업이 없다잖아. 이재명이는 뭐 가짜뉴스에 쏘가, 아니 대장동에 뭐 화천대 위에
우리 아들이 취업했다. 가짜뉴스 하나 때문에 잘리고 지금도 취업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런 가짜뉴스를 제가 뭐 잠깐 메이저 언론에 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가짜뉴스 때문에 취업이 안 됩니까? 매일 이게 도박하고 도박만 이게 2년에 2억 3천 도박하고 성매매 업소가고 후기 올리고 막 인터넷 쓸데없는 글 올리고 이러니까 이게 그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취업이 안 됐는데 또 이게 어디 강원도에서 불법으로 영어 교습소 그 불법 하다가 취업이 안 됐는데 결혼했고 그럼 이게 어디 살까? 백수다. 백수. 그럼 이게 집을 어디 얻었냐? 야, 이동훈 너 어디 사냐? 그거부터 내가 감찰관이면 그거부터 이게 감찰하겠다. 야, 내가 감찰관이면.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냐? 7월 달에 이재명 뭐랬냐?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게 추천해달라 했잖아. 지금 몇 달 지났다. 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추천 안 하냐? 혹시라도 이게 이동호 부부가 한남동의 대통령실에 살면 이것도 이게 난리 나겠죠. 왜? 옛날에 문다희가 이혼하고 들어와 살았는데 그거 불법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그 같이 나라 돈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들하고 며느리 관사 재테크한다고 관사에 놀이터까지 만들어줬다. 이것도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동호나 부인이 부부가 축의금 덕에 얼마를 챙긴지 이거부터 감찰해야 돼. 축의금. 그리고 이게 어디 사는지 과연 이게 주말만 들어오고 사는지 아니면 아예 그 붙어 사는지 붙어 살면 난리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김현지는 알 거란 말이야. 모든 걸. 그래서 제가 김현지 국회 오면 야 이동호 씨 몇 번 와 일주일에 이거부터 추궁할 것 같아. 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잖아요. 초밥 샌드위치를 못 오게 이동호 부부가 국민 돈을 모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재명이가 자기 돈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아들 문제나 이것도 이게 총무비서는 다 알거든요. 살림을 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게 부담을 느꼈나. 계속 그 확실한 건 아닌데 저한테 제보하는 분들이 계속 이동호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혹시 대통령 사는 게 아니냐? 이런 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김현지는 알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동호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주위에서 또 직업이 없으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기도 어렵잖아요. 생활비도 없는데. 그럼 이게 같이 살 수가 있잖아.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대통령실에. 이런 걸 이게 김현지가 다 아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안 노나? 이런 의문도 들잖아, 의문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동호가 어디 사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개를 갖다가 며느리가 키우던 개를 이재명이가 올렸다.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아들이 직업이 없다. 백수다. 그렇다면 충분히 따로 독립해 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월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 붙어 완전히 뭐 빈대처럼 붙어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게 김현지가 알 수가 있고 이거 추궁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놓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현지도 수사하고 이동호도 한번 수사해보고 이렇게 해야죠. 가족, 친인척,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고위직을 감찰하는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민주당은 노력도 안 하냐면 다른 법안을 막 통과시키면서 이거는 원래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돼. 민주당이 추천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고위직을 감찰하는 건데 자기가 계속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결론은 빨리 특별감찰관을 국회는 추천해서 이재명이 임명해가지고 김현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동호 문제, 김혜경 문제 전부 철저하게 감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김현지요. 이런 비선 실세가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런 게 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잠깐 국민을 속일 수는 있죠. 옛날에 뭐 소통영이라는 김현철, 그 다음에 김대중 때 홍삼 트리오,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이상덕, 그 다음에 노무현 때 노건평,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전부 그 3인방 문고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비선 실세들이요. 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안 드러난 적이. 결국에 김현지도 언젠가는 사법처리 드러날 거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에 총무비서관이 국회 당연히 안 불러도 와 앉아 있거든요. 부르지 않아도 비서실장만 불러도 총무비서관이 뒤에 앉아서 비서실장이 대답하다가 막히면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김현지는 오히려 안 논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꼭 나중에 보면요. 사고가 터집니다. 터집니다. 김현지의 인사농단, 그 다음에 이재명의 비자금 관리, 그 다음에 친인척 관리,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